안녕하세요. 친절한 여행사입니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아토피를 겪으면서 정말 이 병은 정말 못 쓸 병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거울을 보기 힘들고 생활하기 힘들고 사회생활하기 힘든 그런 병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방법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 편은 유독 다른 영상들보다 더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실 수도 없으실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정말 극복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하나하나를 좀 꾸준하게 다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아토피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친절한 양약사 검색하시고 들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영상에는, 모든 유튜브 채널에는 다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친절한 양약사를 검색을 하시면 파란색 달덩이 같은 로고가 탁 뜨죠.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요, 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홈, 동영상, 그리고 재생 목록 이런 편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생 목록 편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질환별로 완전 딱 확장이 돼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토피와 면역 편이 가장 많은 편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정말 양약사가 많이 이렇게 개선된 사례들이 있을까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아토피 개선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토피와 천식의 검사 이야기 편이 있어요. 챕터가 좀 많다 보니까 질환별로 다 묶어져 있는데 하다 보니까 챕터가 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아토피와 천식의 검사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 아토피 치료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또 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최소한 치료의 30%는 좌우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서 좀 참고를 꼭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토피와 면역편에 들어가 있는 많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소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으다 보니까 이게 좀 방대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짜집기를 해서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기는요, 제가 예를 들어 오메가3 유산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와 실제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영양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영양소는요, 어쨌든 치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용량이 실질적으로 정말 면역세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장내에서 정말 생존을 잘해줘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만 이 치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양제랑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너무 이상한 곳에 가서 약을 드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제일 많이 드시는 영양소가 사실은 비타민 C인데요. 물론 비타민 C 면역력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소가 비타민 C인데도 불구하고 글루타치온도 같은 것도 많이 드세요. 실제로 면역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피부 질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역 질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영양소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도 좀 특수해야 되고 고함량이어야 되고 고순도여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5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자분들마다 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 환자분께 맞는 영양소를 제가 골라드리고 처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5가지라고 찝는 건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5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알약을 못 삼키는 아이들 한 4가지 정도 쓰고요. 네, 5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5가지를 3가지, 2가지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부질환을 이 아토피를 피부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면역질환이라고 표현한 만큼 면역이 이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면역 환경을 교정할 수 있는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피부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피부를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드릴 다른 질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의 면역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위가 혹시 피부가 아니라 기관지라면 기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처방이 좀 거기서 포인트가 바뀌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편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관절이 좀 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게 또 뒤따라간다는 거죠.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선 면역 환경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내 몸의 면역이 잘못된, 그러니까 너무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랑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 조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조직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불필요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실제로 균이나 세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알아보니까 너무 희한하게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은 음식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요. 내가 이렇게 꽃이 있는데 꽃향기를 맡으면 이 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꽃을 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처럼 잘못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인식에 대한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정상적인 면역 환경을 위해서 먼저 개선돼야 될 게 장내에 살고 있는 면역균 중에 수장인 조절 T세포와 얼마나 연관성을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유산균과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저 배변 활동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설사를 멈추게 한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면역 세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면역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면역균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 유산균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비타민 D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건 2개 묶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식물성 스테롤이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스테롤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스테롤 구조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비타민 D도요, 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원료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타민 D를 스테로이드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물에서 우리가 보통 통칭해서 얘기하는, 일반 명사처럼 얘기하는 스테로이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스테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요즘에 백신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인데, 실제로 균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그 균을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 몸에 무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항체라는 게 일종의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무기를 잘 장착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게 백신 만든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런 꽃이나 내 몸에 들어온 우유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이런 좋은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온 거를 균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내 몸에서 전쟁이 끝날 일이 없겠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 만들어지는 그 항체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야 될 거에 대해서 안 만들어지고 균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관리해주는 영양소가 사실은 이 식물성 스테롤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이 반응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염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염증 반응들을 누를 수 있는 제제가 이 세 가지 제제에서 규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제제는요, 이 피부막에서 봤을 때 누군가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막 벌겋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기묘증이라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 모기 한 방울 물려도 막 금방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피부가 있는가 하면, 모를 박박 긁고 막 돌멩이로 이렇게 상처만 내지 않을 정도지만 이렇게 스크래치를 놔도 금방 아무는 피부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포 자체에서 오메가3나 감마룰렌산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좋은 지방산들이 충분하게 도포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응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피부를 복원을 잘 시키고, 또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는 거에 대한 피해를 덜하는 그 방법으로 감마룰렌산과 오메가3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이들 드시고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좋은 재질을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치료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한 가지 비유만 드리면요, 집을 새로 지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집에 자꾸 불을 질러대는 거예요. 집주인은 너무 속상한 거죠. 도대체 이걸 어떡하지? 근데 도저히 이 방화범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CCTV를 해놔도 어떻게 희한하게 그런 나쁜 마음으로 이 CCTV를 뭐 부수고 다시 불을 지른다거나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이걸 반복됐을 때 정말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집주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찰에 방화범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살려면 집을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고칠 때 어떻게 고칠 것이냐는 거죠. 예전에 지었던 방식대로 집에 단열재를 넣고 스티로폼을 넣고 나무로 짓고 이러면 뭐 금방 불에 또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심을 한 게, 집에 불에 취약하지 않은 불연성 물질로 집을 지어야겠구나. 뭐 벽돌이라든가 콘크리트, 뭐 대리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 놓으면 사실은 피해가 좀 덜하겠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요. 그런 것처럼 감마리눌렌산과 오메가3가 내 피부막의 구조를 바꿔주는 세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 잡히던 방화범을 잡는 거는 내 몸의 면역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잘못된 면역세포를 잡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모든 면역세포를 다 가둬놓는, 모든 면역세포 활동을 다 억제시키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내 몸을 위해서 면역세포가 살아있고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면역과의 싸움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더라도 내 면역세포만 건강하면 사실 많이들 다 이겨내신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토피나 이 면역 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더욱이나 더 절실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또 길게 또 설명이 들었네요.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 제품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약국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이것저것 많이 조합해서 써봤었어요. 그런데 정말 고순도의 정말 좋은 제품에 그 용량을 맞춰서 드시지 않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에 참 저도 그게 앞으로 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또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시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